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나눠준 한문 수업 자료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을 펴기 바랍니다. 자, 1쪽 위에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교훈. 우리 학교 교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훈이란 교자, 학교 교자에 훈자, 가르칠 훈자. 자, 교훈이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세 가지 가치 있는 말을 골라놓은 겁니다. 첫 번째, 성실. 두 번째, 근면. 세 번째, 사랑이네요. 성자는 정성성자입니다. 말씀 원자 플러스 이룰 성자. 한 번 말한 것을 노력하여 이루는 정성을 뜻하고, 실자는 열매 실자, 참될 실자입니다. 한 번 말했던 것을 이루는 참된 자세로 살아가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성실입니다. 성실. 두 번째, 근면이네요. 부지런할 근자에 힘쓸 면자. 부지런히 노력하며 힘쓰자는 얘기네요.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자가 아닌 순우리말인데 굳이 한자로 바꾸다면은 사랑 애자가 되겠지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런 얘기네요. 교훈. 자, 꼭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성실, 근면, 사랑. 자, 두 번째, 고전과 고서라고 나와 있지요. 고전과 고서. 자, 고전과 고서 나가기 전에 일단 손의 모양이 변해서 된 한자들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손가락 5개를 표현한 것이 손숫자입니다. 손숫자. 그런데 이 손숫자가 어떤 글자의 왼쪽에 쓰일 때는 부를 초자와 도울 부자 왼쪽에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부를 때 손으로 부른다. 도울 때는 손으로 남을 도와준다 해서 그런 모양을 손숫자입니다.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림은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보면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붓 모양은 그렇게 변하는데 나중에 손 모양이 그런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분율자 볼게요. 분율자. 분율자의 위에 있는 티읕 형체를 뒤집은 것 같은 형태가 손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앞으로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가 분율자입니다. 분율자.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입 모양이 있지요. 입 모양만 그리면 입구자인데 거기에 혀를 표현한 겁니다. 가운데 혀가 있어야 말을 하죠. 그래서 입구자에다가 혀를 그린 표시한 글자로서 이건 말할 왈자입니다. 말할 왈. 그러면은 붓으로 쓴 것을 입으로 왈왈왈하고 읽는 것. 그것은 책서자입니다. 책서자. 분율자에서 밑으로 삐진 것을 잘라내고서 말할 왈자를 붙인 겁니다. 붓으로 쓴 것을 입으로 왈왈왈 말한다 해서 그건 책서자입니다. 책서자. 자, 세 번째 그림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는데 왼쪽에 있는 손 모양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에 있는 모양은 또자 형태로 바뀝니다. 또자. 그래서 손과 손을 맞잡은 사람, 이것은 벗입니다. 벗우자는 손과 손을 맞잡은 형태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앞으로 또자가 나오면은 이건 손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손에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으로 나무를 잡고 있다 해서 가지지자 또는 지탱할 지자로 쓰입니다. 지탱할 지자. 손숫자가 그러니까 세 가지로 변형됐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고전과 고서 중에서 우선 고서를 보겠습니다. 옛고자에다가 책서자. 책서자는 아까 봤지요? 분율자에다가 입구자가 말할 자가 합쳐진 글자지요. 그럼 옛고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왼쪽 손에 손가락이 5개, 오른쪽 손에 손가락이 5개 있지요.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을 십자가 형태로 겹친 것이 열십자라고 합니다. 왼쪽 5개, 오른쪽 5개를 합친 것. 그래서 열십자에다가 입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10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이야기, 옛날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옛구자에다가 책서자가 합쳐지면은 고서 하면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책. 오래된 책.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는 중국 한나라 때 2000년 전에 채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지요. 그 이전에는 서양에서는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쓴 겁니다. 양피지, 양 가죽으로 만든 종이, 또는 점토판으로도 만들었었지요. 이런 곳에다 기록된 것을 고서라고 합니다. 오래된 책. 자, 고서 오래된 책입니다. 자, 고전입니다. 고전. 아까 봤죠? 옛고자에다가 전자는 책전자입니다. 책전자. 자, 책전자를 한번 볼까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글을 어디다 썼을까요? 자, 부자들은 이미 비단이 있었습니다. 비단에다 쓰기도 하고 아까 본 대로 파피루스, 양가죽 등에다 썼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대나무였습니다. 대나무. 뒷곁에 가서 대나무를 뚝뚝 베다가 쪼글렵니다. 쪼개서 다듬은 후에, 그런데 거기다 글을 못 쓴다고 합니다. 푸른색에다가 기름기가 있어서. 그럼 다듬은 후에 그것을 가마솥에다 물 넣고 푹푹 끓이면은 색이 파란색이 없어지면서 노란색으로 바뀌고 붓글씨를 써도 기름기가 사라져서 잘 써진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그게 죽간입니다. 죽간. 대나무에다 글씨 쓴 건데 이걸 쭉 순서대로 쓰는데 그냥 놔두면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은 이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위아래로 두 줄로 묶습니다. 이 묶은 것을 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글자가 그래서 이 죽간을 묶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 이게 책책자입니다. 책책자. 그럼 보관할 때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처럼 묶은 것을 돌돌돌 맙니다. 만 다음에 한번 묶어 놓습니다. 이것을 네 번째 그림에 나오죠. 이것을 만다 해서 말권자 써서 책을 세는 단위가 한 권, 두 권 그렇게 나옵니다. 자, 네 번째 글자는 책을 갖다가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점점 변해서 제일 오른쪽처럼 변합니다. 이게 책전자입니다. 책전자. 또 한 가지 설은 책전자 밑에 있는 것은 책상을 뜻하고 책상 위에다가 책책자를 갖다가 세우는 모습, 책상에 책을 세우는 모습에서 책전자가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옛고자에다가 책전자가 합쳐져서 고전. 고서는 오래된 책인데 고전은 뭘까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옛날 책입니다. 이것도 오래된 책. 자, 고전은 고서 중에서 오래된 책 중에서 아직까지도 읽히고 있는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서 중에서 아직까지 읽히고 있는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전 세계에서 출판된 책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줄여서 10,000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올해 전 세계에서 10,000종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10년 뒤에도 읽히는 책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00종쯤 될까요? 그럼 그 중에서 100년 뒤에 읽힐 책이 몇 권 될까요? 아마 한 권이나 두 권 또는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00년 뒤에 읽을 책은 거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보면은 1000년, 2000년, 3000년 된 책이 아직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걸 고전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전해진 책 중에서 아직도 읽히는 책. 왜 그 책이 아직도 읽힐까요? 시간이 지났어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만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읽히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수많은 고전 중에서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되고 찍힌 책, 팔린 책이 뭐라고 하지요? 야, 여러분 들어봤을 테지요? 예, 성경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찍히고 팔리고 읽힌 책이 성경이라고 하네요. 성경.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종의기원, 동의보감 등등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지요. 고전을 읽어라. 왜요? 고전에는 오래된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왜 지금 고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한문 시간에 다루는 모든 이야기는 많은 시간이 흐른 옛날 이야기, 고전에서 따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캐캐묵은 옛 이야기를 배워야 할까요? 옛사람들이 살아왔던 다양한 모습 속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고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좋아해도 일주일에 3시간 한문 수업을 들어야 하고 싫어해도 3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업에 임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